안녕하세요. 앵두빛 사연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가정이 간병인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실화인데요.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저도 정말 놀랐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간병인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이나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씨 52세. 대구에서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 정수연 씨는 55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든든히 책임지는 가장이었어요. 두 딸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미영 씨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딸들 도시락을 싸주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미영 씨에겐 소중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것. 그게 미영 씨 가족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니까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언제나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걸 미영 씨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미영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침에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당신 어제 회사 회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렇게 말하며 두통약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쯤, 여보.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며 미영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119.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미영 씨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의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뇌졸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뇌졸중이라는 말이 미영 씨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55세라는 나이가 뇌졸중에 걸리기엔 너무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예상대로 오른쪽 몸에 완전 마비가 왔어요. 다리는 물론이고 팔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천천히 회복될 거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병실에서 남편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며 미영 씨도 막막했어요. 입원 기간 동안 미영 씨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간병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화장실 보조부터 시작해서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정말 하루 종일 남편만 돌봐야 했어요. 물론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픈데 내가 돌보는 게 맞지.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미영 씨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더 힘들 텐데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한 달 반 만에 퇴원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병원보다 더 힘들었어요. 병원에는 그래도 간호사들이 있었어.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정말 모든 게 미영 씨 혼자의 몫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까지. 처음엔 서툴렀어. 남편을 다치게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 조심해. 아프잖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성격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병을 얻고 나서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짜증을 자주 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며느리야,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는 너까지 쓰러지겠어. 시어머니는 70대의 고령이라 직접 간병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병인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까. 처음엔 미영 씨가 반대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인데 제가 돌봐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실적이었어요. 내가 쓰러지며 수연이는 어떻게 하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남편도 시어머니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간병인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 업체에 문의해봤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집에서 상주하면서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마침내 찾은 사람이 박소영 씨 29세였어요. 간병 경력 4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전문 간병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밝고 상냥한 성격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키는 16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깔끔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미영 씨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소영 씨가 온 첫날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일 처리도 완벽했어요. 환자분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세면도 깔끔하게 해드리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시켜드렸어요. 남편의 반응도 좋았어요. 소영 씨가 전문가답게 일을 처리하니까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미영 씨가 서툴게 했던 것들을 소영 씨는 능숙하게 해냈어요. 휠체어 이동부터 시작해서 침상 정리, 약물 관리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전문적이었어요. 미영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도 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커피도 마실 수 있었어요. 정말 소영 씨가 온 덕분에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소영 씨가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소영 씨와 있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원래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짜증을 냈는데 소영 씨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소영 씨가 마사지 해주면 몸이 한결 편해져.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니까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가 뭘 해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소영 씨가 같은 일을 하면 과도하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소영 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중하고 거리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친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미영 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잠깐 외출했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소영 씨와 남편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들어보니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계속 곁에 있어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 소영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의 대화 톤이 뭔가 일반적인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대화 같지 않았어요.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왔어요. 아,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소영 씨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미영 씨는 예민해졌어요. 소영 씨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가 남편을 돌볼 때 손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소영 씨에게만큼은 특별히 상냥하게 대했어요. 미영 씨가 외출할 때마다 두 사람이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장 보러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혹시나 해서 일찍 돌아오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왜인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미영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3달째 접어들면서 미영 씨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미영 씨가 해주는 건 뭐든지 불만스러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영 씨는 그렇게 안 해. 소영 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데 하루 종일 소영 씨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소영 씨가 쉬는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보냈어요. 내일 소영 씨 오나? 언제 오지?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미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소영 씨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의존해? 난 환자야. 간병인한테 의존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 정도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운명의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소영 씨는 원래 일요일에 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저씨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잠깐 들러도 될까요? 미영 씨는 고마웠어요.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그래요, 들어오세요. 소영 씨가 온 후 미영 씨는 마트에 갔어요. 생필품도 사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집에 두고 와서 급하게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소영 씨. 제가 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안방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영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영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영 씨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정말 마치 연인들 같았어요.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모님, 소영 씨가 깜짝 놀라며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미영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오해야. 소영 씨가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위로해주는 거였어. 하지만 미영 씨는 그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분위기. 그건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소영 씨 나가세요. 사모님, 저는 나가라고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 씨는 황급히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소영 씨가 나간 후 미영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소영 씨와 무슨 사이예요? 그냥 간병인이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들이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보는지 다 봤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소영이를 좋아해. 미영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소영이가 진짜 나를 이해해줘. 너는 의무감으로 돌봐주지만 소영이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줘.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나는 억지로 하라고 한 적 없어.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젊은 간병인을 좋아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할 말이 있어.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혼하자. 미영 씨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어요. 뭐라고요? 소영이와 함께 살고 싶어.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미영 씨는 화가 났어. 소리쳤어요. 당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간병비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진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결정이 확고했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소영이는 정말 특별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 순간 미영 씨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미영 씨는 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린 간병인이랑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큰 딸의 말이었어요. 작은 딸도 비슷했어요. 아빠가 몸이 불편해져서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시어머니마저도 며느리야, 남자들은 원래 아플 때 이상해져. 조금만 참아라. 모든 사람들이 미영 씨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영 씨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미영 씨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며칠 후 집에 이혼 서류가 배달됐어요. 엄마 이혼 서류예요. 우편물을 받는 순간 미영 씨는 현실감이 왔어요. 정말로 이혼하는구나. 서류를 보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미영 씨에게 불리했어요. 남편이 환자라는 이유로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이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미영 씨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20년 넘게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하지만 변호사의 답은 냉정했어요. 상대방이 환자인 상황에서 많은 걸 요구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타협하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미영 씨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얼마 안 되는 현금만 받기로 했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미영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52세의 나이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상황.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가끔 딸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간병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딸들마저 아빠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미영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우울했어. 그냥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복지관을 찾았어요. 상담사는 40대 중반에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인생은 아직 길어요. 처음엔 상담사의 말이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지금은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상담사가 제안한 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었어요. 미영 씨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선택해요. 경험도 살릴 수 있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등록했어요.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20년 넘게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려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매일 도서관에 갔어.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처음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공부하는 재미도 느꼈어요. 특히 간병과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 경험했던 일이라 이해가 잘 됐어요. 아, 남편을 돌볼 때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자격증을 딴 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의 면접 끝에 한 요양원에 취업했어요.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52세에 시작하는 첫 직장 생활이었거든요. 동료들은 대부분 미영 씨보다 어렸지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과 실제 현장은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돌봤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영 씨가 정성껏 돌봐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최고야. 손녀 같아서 정말 좋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자존감이었어요.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박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의 팀장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미영 씨 처음이라 힘드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민호 씨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미영 씨,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퇴근 후에 가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20년 넘게 집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미영 씨의 마음도 점점 안정되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됐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가기 힘드실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미영 씨는 고마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지켜봐 준다는 게 정말 소중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셨네요.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민호 씨도 이혼 경험이 있었어. 미영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어요. 가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미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민호 씨와는 이제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미영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실래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미영 씨는 행복했어요. 네, 함께 가요. 하지만 천천히 서로 배워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한편 전 남편 정수연 씨는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간병인과 헤어진 후 혼자 살다가 건강이 더 악화됐거든요. 딸들이 가끔 찾아가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아빠가 저런 선택을 했어. 우리 가족이 힘들었어요. 딸들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정수연 씨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미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첫째는 의존적인 관계의 위험성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서 살면 그 사람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어요. 둘째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영 씨에게는 이혼이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결국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됐어요. 셋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5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미영 씨가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예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일방적인 희생과 의존이었지만 민호 씨와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사랑이에요. 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중년 여성의 경제적 독립 문제라든지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이혼 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미영 씨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영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너짐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예요. 미영 씨가 그랬듯이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어요. 5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영 씨의 모습을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것도 배웠어요. 미영 씨와 민호 씨의 관계처럼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미영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충분히 새로운 기회들,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거요.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고 한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앵두빛 사연실로 보내주세요. 함께 이겨나가요. 앵두빛 사연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